자! 아! 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맨체스터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진짜. 캐릭 고마워. 캐릭 너무 고마워. 사랑해. 영감님 세이브 파일 찾은 것 같아요. 영감님 저희 세이브 파일 찾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게 맨유야. 이게 맨유야.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야. 진짜 그 포르투갈 사기꾼 놈한테 1년 동안 이게 유나이티드지. 이게 맨유지. 자, 좋은 건 좋은 거고 전술 얘기는 또 약간 냉정하게 해야겠죠? 예, 냉정하게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맨체스터 더비 마이클 캐릭 감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임시감독 2.0? 왜냐면은 이제 마이클 캐릭 같은 경우가 솔샤르 체제 이후에도 임시감독을 좀 했었다 보니까 그때 뭐였지? 2승 1무였나요? 그때도 임시감독으로서 뭐 괜찮게 하고 이제 토스하고 나갔는데 근데 또 하필이 이제 아모림 경질 이후에 또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시감독을 맡았잖아요. 근데 또 하필 첫 상대가 맨시티였어. 되게 힘든 상대잖아요. 근데 이 첫 경기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남은 시즌의 그런 팀의 운명,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이 큰 경기에서 캐릭이 무려 2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2대0 승리가 단순하게 뭐 운이 좋았다? 뭐 맨시티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맨유가 좋은 플랜을 들고 와서 캐릭이 전술적인 승리를 따낸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캐릭은 이날 경기 어떤 플랜을 들고 나왔냐? 선발 포메이션은 4-2-3-1이었습니다. 골키퍼 샌드 라메스,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틴스, 맥과이어, 달로의 백포라인, 그 앞에 투볼란테, 마이누, 카세미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의 브루노 페란데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3톱의 면면이거든요. 왼쪽 윙포드의 도르구, 오른쪽 윙포드의 아마드 디알로, 최전방 브라이언 은베모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선발 포메이션 딱 보면은 3톱의 라인업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오늘 캐릭의 포메이션은 수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수비 포메이션을 봐야지 이 라인업이 정체가 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맨유의 이제 선발 포메이션은 4-2-3-1이었는데 수비 포메이션은 6-4였습니다. 6-4. 만약에 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이게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경우에 맨유는 라인을 내려서 리산드로 마르틴스, 맥과이어, 달로, 루크쇼 기존 백포라인이 중앙 집약적으로 모여들고요. 그 다음에 윙으로 나왔던 도르구가 아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백파이브를 만들었어요. 즉 이날 도르구는 단순하게 왼쪽 윙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이드백이랑 윙어의 역할 이거를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백파이브를 만들되 캐릭은 여기서 수비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위쪽에 있던 아마드 디알로까지 내려서 백식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이누, 브루노 페란데스, 카세미루 그리고 브라이언 은베모마저도 보통 이제 역습을 대비해서 위에 놔둘 법도 한데 은베모도 오른쪽 측면으로 내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후방에 6명, 그 앞에 4명, 맨 위에는 없는 6-4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6-4 포메이션의 의도가 뭐였냐? 물론 이제 수비를 두텁게 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캐릭이 의도한 제일 중요한 수비의 역할, 측면 봉쇄였습니다. 이걸 알려면 일단 맨유의 압박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맨유가 이날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맨 처음 보여드린 이 시작 포메이션 4-2-3-1에서 맨시티가 이날 후방 빌드업이 조금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뭐 후사노프나 알레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뭐 이전에 다른 경기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들 이날 경기가 더비 매치였잖아요. 맨체스터 더비. 이 더비 매치의 분위기에서 사실 어린 센터백들이 좋은 폼을 유지하고 분위기를 안 타는 거, 위축되지 않는 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 초반 때 보면은 후사노프나 알레인 이런 센터백 라인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전진 패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맨유가 이거를 많이 막았던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센터백 라인이 볼을 잡았을 때 단순하게 그 센터백들에게 붙는 압박이 아니라 이 중앙방을 완전히 틀어 막았어요. 맨유가 중앙에 선수들을 많이 놓으면서 맨시티의 센터백들이 중앙방에 전진 패스를 못 넣게 그래서 그 볼을 측면으로 강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리코 루이스나 왼쪽에 아케나 이런 선수들을 조금 더 내버려두는 중앙 집약적인 압박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티가 중앙으로 이제 1차 빌드업을 못했고요. 맨유의 의도대로 측면으로 볼을 빼면서 그 측면방에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왼쪽에 아케가 볼을 들고 전진할 때가 있었고 오른쪽에 리코 루이스가 볼을 잡고 측면에서 전진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맨유의 수비 전술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비 포메이션 6-4 포메이션이 여기서부터 위력을 발휘해요. 전방의 선수들을 모두 내리고 최후방 백식스 이렇게 놨을 때 맨시티의 양쪽 윙포워드 뭐 오른쪽에 세메뇨 왼쪽에 도쿠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2명이 튀어나갔습니다. 왼쪽에 도쿠가 볼을 잡으면은 백식스에서 아마드 디알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은베모가 튀어나갔죠. 아니면은 은베모는 조금 남고 달루가 튀어나가든 이런 식으로 2명이 붙었어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죠. 세메뇨가 볼을 잡으면은 도르구 튀어나왔고요. 쇼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아니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하프스페이스를 방어했고요. 그래서 이 수비 전술 측면에 2대1 협력 수비 구도를 무조건적으로 맨유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협력 수비의 구도를 캐릭이 조금 유기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백식스로 내려올 때가 있었고 은베모가 내려오고 아마드 디알로가 위에 남는 그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역습 그림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전개화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은베모 뛰어가고 아마드 디알로 뛰어가고 왼쪽 측면에서 도루구 뛰어가고 이 세 명을 위주로 전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맨유가 6-4 포메이션을 썼는데 원래라면 위에 남아있는 스트라이커나 이런 원톱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역습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에 남아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날 맨유의 역습이 잘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브루노의 존재가 수비 상황 때 위에 남아있는 선수가 없어도 맨유의 역습이 가동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이 6-4 형태에서 수비를 할 때 오른쪽에서 은베모 뛰어가고 아마드 디알로 뛰어가고 도루구가 이렇게 뛰어가고 비교적 뒤쪽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맨유가 1차적으로 수비를 한다고 해도 이 선수들한테 바로 찔러주기는 어려워요. 늦게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 볼을 1차로 뺏은 볼을 브루노한테 넘기는데 브루노가 이걸 너무나 잘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그 역습 자원들한테 기가 막히게 속공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 볼을 라인 브레이킹하는 도루구가 받든 아마드가 받든 은베모가 받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든 이 4명의 사각형이 자유도 높은 맨유의 속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맨유가 속공이나 역습 전개를 할 때 브루노의 발끝에서 시작하는 장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엔 브루노가 직접 볼을 끌고 역습을 올라가거든요. 이때 시티가 라인을 많이 올린 상태로 공격 전개하다가 뺏겼기 때문에 후방에 선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 끌고 올라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도루구, 아마드 디알로, 은베모 맨유가 4명이 뛰어가는 거에 비해서 최후방에 2명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1명 4대3 구도가 만들어진 장면이었죠. 브루노가 이거를 가운데 방에서 쭉 끌고 올라오고요. 여기서 진짜 여유롭게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은베모한테 패스. 근데 이 패스가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속도로 적절한 결로 진짜 발만 대면 슈팅이 나갈 수 있게끔 은베모가 가는 방향에 너무나 적절하게 찔러준 패스였거든요. 이걸 받은 은베모가 그대로 끌지 않고 원터치로 바로 슈팅. 맨시티의 골문을 꿰뚫었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선수를 3선에 썼으니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 있을 때도 뭐 영향력 발휘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선수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역습의 중심이 되면서 주위 선수들을 받쳐주는 플레이, 너무나 적절하게 역습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 사실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장면이잖아요. 맨유의 주된 공격 전개가 역시나 이런 역습이나 속공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 역습 속공 전기가 얼마나 정확했냐면은 이날 맨유가 유효슈팅이 7대1이었습니다. 맨유가 7개, 시티가 1개를 기록했어요. 뭐 역시나 주도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시티가 잡아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전반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이제 실리적으로 나오면서 그 볼을 빼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기점으로 한 역습, 빠른 전개, 여기서 유효슈팅이 7개가 나왔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오늘 경기는 돈나룸마가 아니었으면 시티가 더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와, 오늘의 리산드로는 그냥 벽이었습니다. 제가 선수를 놓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라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리산드로가 뭐 체구가 큰 편인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수비 아니면 뭐 전진 수비 이런 거에서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유형의 센터백인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대가 혼란이든 셰르키든 심지어 이제 뚫고 들어오는 도쿠나 세메뇨든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너무나 완벽한 박스 수비를 해냈어요. 심지어 이게 약간 티는 안 나는데 전진 패스 비율, 리산드로가 자랑하는 그거 전진 패스 비율도 오늘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맨유가 이제 주도권을 좀 잡으면서 위로 라인을 좀 끌어올렸을 때 리산드로가 볼을 잡은 뒤에 앞쪽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는 비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후방에서 잡아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발견한 뒤 롱패스를 뿌려준 거, 그리고 브루노가 그 볼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한 거. 이게 물론 뭐 옵사이드 때문에 취소되긴 했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얼마나 매력 있는 센터백인지, 강점이 있는 센터백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리고 또 한 명 같이 나온 센터백 해리 맥과이어. 그 해리, 우리 재계약 얘기 한번 해볼까? 아니 왜냐면 맥과이어가 이번 여름에 계약 만료거든요. 아니 근데 다 너무 든든한데 오늘 경기에서 아이 뭐 이게 말이 백식스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도쿠나 세메뇨가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협력 수비로 2명이 나간다고요. 뭐 도쿠가 잡으면은 아마드랑 달로가 나가고
왼쪽에서는 도루구랑 쇼가 나가고 세메뇨한테.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하프스페이스가 열리는 그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뭐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이게 협력 수비를 나가면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리스크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벌어진 하프스페이스의 공백들, 맨시티가 차고 들어오는 그 장면들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맥과이어가 오른쪽 이렇게 튀어나가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잘해줬습니다. 심지어 이런 선수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날 경기에서 이제 왼쪽 풀백 쇼, 오른쪽 풀백 달로 이 두 선수가 전반전에 모두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양 사이드백이 둘 다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매치업, 세메뇨, 도쿠 이런 선수들이 둘 다 드리블이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쇼나 달로나 옐로 카드를 떠안은 상태로 이들을 상대하는 게 부담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분명 뚫리는 장면들이 몇 번인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진 상태로. 근데 이거를 마르티네스, 맥과이어가 충분하게 커버를 잘해줬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둘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위에 있던 카세미루나 마이누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또 수비를 해줬다. 하프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수비 라인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오늘 미루 형도 진짜 교체돼서 나갈 때 기립박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수비 라인을 세웠을 때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커버, 앞쪽에서 막아주는 6번 역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돈나루마한테 막히긴 했지만 박스로 들어가서 슈팅까지 한 거 너무 좋았다. 같은 의미로 마이누도 좋았죠. 오늘 마이누도 괜찮았습니다. 하도 이제 선발을 못 뛰다 보니까 이 선수 폼이 아직은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거 이런 게 지난 경기들까지 좀 보이긴 했는데 오늘 마이누가 보여준 플레이, 중원 미드필드에서의 침착한 탈압박, 돌아서는 전진성 이런 플레이로 분명 맨유한테 이득인 부분을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 6-4 포메이션에서 마이누가 측면 커버를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에 있는 도쿠가 아무리 뭐 은베모, 달로, 아마디알로 이런 선수들을 놔도 미치게 또 공간을 만들어요. 또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를 마이누가 내려와서 커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굉장히 열심히 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마이누였습니다. 그냥 오늘은 11명이 전부 다 열심히 뛰었어. 옛날에 아모림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내 선수들은 미친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드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개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물론 본인은 가셨지만 그 전 감독의 표현대로 오늘 맨유는 11명이 모두 다 미친 개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뛰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비 전술들, 양쪽 윙포드에 대한 2대1 협력 수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대1 수비, 심지어 이날 경기에 맨마킹도 다 정해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로드리가 볼을 잡았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항상 압박을 나왔거든. 다른 선수가 아니고 항상 브루노가 붙었습니다. 로드리한테는. 이거는 캐릭이 맨마킹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드리가 볼을 잡으면은 브루노, 네가 마킹해야 된다. 뺏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고, 아니면 로드리 자리가 6번이기 때문에 네가 조금 더 윗자리에서 수비의 선봉장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방에서 볼을 뺏었으면은 브루노가 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이 볼을 받은 다음에 주변 역습 나가는 동료들한테 흘려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브루노한테 로드리 맨마킹을 좀 맡긴 게 아닐까. 그리고 맨유가 이날 6-4 수비 전술을 했다고 해서 계속 내려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캐릭이 이걸 또 유동적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플랜 A고요. 후반전 들어가잖아요. 맨유가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던, 다르게 얘기하자면 시티한테 내줬던 주도권이랑 점유율을 후반전 들어가서는 좀 싸우면서 얻으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특히 미드필드, 중원 지역에서의 집약적인 압박. 여기서 볼을 뺏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자. 아래에서 막는 것도 좋지만은 전반전 보니까 시티가 후방 빌드업이 확실히 좀 불안하다. 미드필드에서의 2차 빌드업도 그렇고 최후방에서의 1차 빌드업도 약간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부터는 우리가 아예 내려서는 것보다 중원이나 상대 후방 지역에서 조금 뺏어서 위에서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를 지시를 한 것처럼 맨유가 수비 라인을 좀 올리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이 중원 지역에서 볼을 뺏으려는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캐릭의 이 첫 경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행복한 건 행복한 건데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시 감독이 잘한 다음에 뭔가 혹시나 정식 감독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유나이티드의 좀 그런 전례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빼고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이 마이클 캐릭이라는 감독이 상당히 저는 유연성 있고 대담함을 갖춘 감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6-4 포메이션? 백식스를 놓는다? 맨 앞에 선수를 아예 배치를 안 한다? 이거는 상당히 과감한 수비 전술이죠. 왜냐면 이제 백식스라는 형태 자체도 선수들한테 익숙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백파이브도 아니고. 그래서 움직임적으로나 그런 포지셔닝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게 효과를 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스템 설계를 수비적으로 나온 거,
백식스를 설계를 해서 6-4 포메이션을 만든 거, 이거는 상당히 좀 대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선수를 안 놓는 대신에 브루노 페란데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수가 잘하는 결을 살리는 킬 패스, 이거를 활용해서 위에 있는 선수들한테 자유로운 속공을 요구를 하겠다. 전 이거는 선수 특성을 좀 많이 고려한 그런 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브루노 페란데스가 잘하는 걸 시키겠다. 내 아이디어에 선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패 안에서 어떤 선수가 뭘 잘하는지를 고려를 하겠다. 이게 눈에 보였던 그런 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축구 감독이라는 분들의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두 요인 사이에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술 철학,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거. 아, 나는 점유율 축구를 할 거야. 역습 축구를 할 거야. 측면 위주로 갈 거야. 중앙으로 갈 거야. 이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 내가 감독을 맡은 이 선수단에 어떤 자원들이 있느냐, 뭘 잘하는 선수들이 있느냐, 즉 현실이죠. 이쪽은 이상이고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감독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딜레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전술 철학을 고집하는 감독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생각하는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팀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뭔가 경기를 꾸리는 감독들은 뭔가 공통된, 통일된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경기력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감독의 딜레마인데, 얼마 전에 경제된 아모림은 확실히 이쪽에 많이 가까운 감독이었습니다. 그 3-4-1, 윙백의 공격성, 이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이었고요. 이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전술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 부분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이 없잖아 있었던 감독이었죠. 근데 제가 오늘 캐릭의 경기를 보면서, 물론 한 경기지만 좋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사이에서 상당 부분 균형을 잡았던 걸로 보인다. 아, 오늘 경기는 내가 수비적으로 포메이션을 짤 거야. 6-4를 할 거야. 맨시티가 점유율, 주도권? 오케이, 가져가라고 해. 대신에 우리는 확실하게 역습 축구할 거야. 세메뇨, 도쿠, 양쪽 윙포워드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야. 협력 수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했죠. 브루노 페란데스가 있으니까 역습 나갈 때는 브루노한테 먼저 볼을 줘라. 그 다음에 브루노가 자유도를 가지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자유롭게 볼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받아라.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하자. 이상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균형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는. 그래서 맨시티를 2-0으로 이겼다. 이 결과가 아니라 저는 그 경기 내용 때문에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겨우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캐릭이 지금 좋은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요. 첫 경기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 점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거 사실이다. 선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들고 오고, 그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무게의 중심을 잘 잡는 감독,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네요.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남은 시즌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고생이 많았던 맨유 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